여러분은 현재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초기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다가 차츰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이 없어져 밥을 먹기조차 귀찮아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며 생활 전반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열정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치매로 오인하고 병원을 찾게 되지만 진단 결과 우울증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은퇴한 진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나 활력을 주는 활동이 없었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불러내면 외출하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앞날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진 씨처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가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일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도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하며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작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 취미 활동이 없으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 집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유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추천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나 노후 생활에 대한 현명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후에 가장 추천할 만한 취미 활동은 바로 식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식물 키우기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 키우기를 단순한 취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식물을 가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신체적 활동을 동반하는 꽤 유익한 취미입니다. 물을 주거나 가지치기를 하고 분갈이를 할 때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게 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란다에서 식물을 가꾸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년기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명상과도 같은 효과를 주며 일상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이점이 많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줍니다. 식물이 잘 자라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순간을 목격할 때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노년기 건강과 정신적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매일이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가장 추천할 만한 취미는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노후에 정말 좋은 취미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림 그리기가 비교적 정적인 취미 활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즐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쓰기보다도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림 그리기를 노년기에 취미로 삼는 것은 건강에도 큰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치유의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고 현재의 감정을 해소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을 바라보며 느끼는 자부심은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숙련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노년기는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색과 붓을 통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아름답고 즐겁게 변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노후에 적합한 취미는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 노래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수가 아니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니어 분들의 노래를 가끔 듣곤 하는데 그 실력이 가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슴에 많은 응어리를 품고 계신 분들에게는 노래가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감정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불러일으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호흡과 발성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폐 기능이 강화되고 호흡 능력도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춰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신체적으로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래를 부르기 힘들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시니어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더 적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악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음악을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나도 여전히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면 하모니카처럼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악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모니카는 배우기 쉽고 자신을 표현하기에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악기 연주나 노래를 취미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상에 음악을 더해보세요. 음악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노후의 취미 활동은 바로 수영입니다. 생각보다 수영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건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실상 수영은 그렇게 어려운 활동이 아닐 뿐더러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없고 위험성도 낮아 노년기에 최고의 취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러 칼럼에서 고령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 1위로 수영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는 평생 운동을 해온 70대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의 근육은 모세혈관과 효소 등에서 젊은 그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꾸준한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영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 없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몸의 무게를 덜어주어 무릎이나 허리와 같은 관절 부위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노화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수영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이상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수영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즐겁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노후의 취미 활동은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진을 자주 찍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에서 성과를 내고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랑을 할 때에도 인정받기보다는 질투나 무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진 찍기는 다릅니다.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를 받을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일은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고 순간을 포착하는 즐거움을 선사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후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진을 찍는 데는 예전만큼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진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 유튜브로 공부해도 흔히들 말하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죠. 일상과 여행에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사진이라는 취미가 주는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는 취미를 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자연스럽게 많은 장소를 다니게 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좋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곳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무척 많이 걷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진을 찍는 것은 다양한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신 한 시니어 분께서는 매일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날씨가 더 좋을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과 다른 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아무리 사진 찍기가 소박한 취미처럼 보일지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미가 크게 없고 쉽게 시작할 만한 취미를 찾고 계신다면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금융 공부입니다. 취미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공부냐며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금융 공부는 노년기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노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를 꼽자면 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겠죠. 그만큼 돈은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노후의 여유를 챙기는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금융 지식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 저축,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이해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여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추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은퇴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자산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기도 하죠. 주식 투자의 최고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60대 이후에 자산의 90% 이상을 일구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유용한 금융 관련 지식들이 많이 널려 있으며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적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날도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기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껏 생활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면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는 취미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누군가와의 대화나 상호작용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란 그저 즐기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분들은 때로 경쟁의식을 느끼며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혼자서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혼자서 연구하거나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온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년배들과 탁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성격에 맞춰 취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함께하는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나만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독서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정적인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족했던 나만의 시간을 채워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취미 활동은 꼭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꾸준히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취미는 말 그대로 내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활동일 뿐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맞지 않는 취미를 지속할 필요는 없죠. 그저 나에게 이로우면서도 행복감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든다면 그 모두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의 폭이 주어지며 그중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유롭습니다. 취미를 선택하거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취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함 없이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의 취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